어려웠던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던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줄이면서 도내 지자체들도 단계적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민물고기를 싹쓸이하면서 내수면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실 직원 우모 씨 부친에 대한 정치 중립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강원도 선관위 보고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역 경제에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한 게 바로 지역화폐인데요. 정부가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이면서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등 도내 지자체들도 이미 충전 한도를 줄이는 등 단계적 축소에 나섰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발행된 카드형 지역화폐 원주사랑 카드입니다. 충전 금액의 10%를 선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총 발행 금액이 300억 원을 넘었고 가맹점도 12,000여 점포에 달합니다. 전체 발행 금액의 80%가량이 시중에 소비되는 등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편하고 좋다고 얘기는 해요. 많이 확대를 시켜서 재래시장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잇따라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원주사랑 카드는 한때 100만 원이었던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까지 줄였고 강원 상품권과 춘천사랑 상품권도 올 들어 월 충전 한도를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할인이 되니까 내가 50만 원을 하게 되면 이제 5만 원 할인되고 근데 좀 줄었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한도가 30만 원뿐이 안 돼. 지난해까지 지역별로 최대 8%에 달했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역 단위 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올해부터 강원 상품권은 전액 도비로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와 사용액은 꾸준히 늘어 발행 한도가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는 10% 발행을 했잖아요. 강원 상품권. 올해는 예산이 그 정도 안 나오니까 이제 연말까지 끌고 가려니까 저희가 이제 5%로 줄였거든요. 강원 상품권은 월초에 매일 한 60억 발행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한 2시간 내에 소진되고 오전 내에 소진되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지난 2018년 66곳이었는데 지난해 232곳으로 3.5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판매액은 3,700억 원에서 17조 3천억 원으로 무려 4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도내에서도 강원 상품권을 포함해 14개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재정 긴축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에는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물가 인상과 지역 경기 침체 속에 앞다퉈 시행된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 지원 축소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가 어느새 텃새로 변하면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까만 새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바로 민물가마우지입니다. 수십 마리의 민물가마우지가 물에 머리를 넣고 먹이를 사냥합니다. 이 민물가마우지 때문에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민물가마우지는 먹성이 좋아 하루 7kg의 민물고기들을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나가면 그물을 좀 찢어놓고 쏘가리를 빼가고 이런 형태로 거의 보이는 거는 다 먹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꼬매고 또 쓰고. 민물가마우지는 겨울에만 우리나라에 머무는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환경이 변하자 우리나라에서도 번식을 시작하면서 봄철에도 북쪽으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안 떠나고 번식할 조건이 또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번식 개체군들이 이제 점점 남아서 증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가마우지 개체수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둥지를 만들 수 없도록 나뭇가지를 치거나 공포탄으로 소음을 유발해 번식을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뭐하고 한다고 해도 새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끝이니까 다른 쪽으로 보내는 역할밖에 안 될 거고. 하지만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어서 포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피해 증빙 자료가 부족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물가마우지들이 끼치는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어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실 행정요원 우모 씨의 부친인 우동명 선관위원회 정치 중립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추천한 대통령실 직원의 부친이 현직 선관위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부정청탁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릉시 선관위 관계자는 우동명 씨가 현직 강릉시 선관위원이 맞다면서 상급기관인 강원도 선관위에 보고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조사 내용은 현직 선관위원회, 국회의원 부정청탁과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여부 등입니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우 씨는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이 맞으며 아버지가 선관위원인 것도 알고 있었다고 밝혀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관내 83개 해수욕장에 19만 8천여 명의 피서객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개장 2주째를 맞아 모두 54만 8천여 명의 피서객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정부가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까지로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이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지만 4차 접종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수아 기자입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8천여 명.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지자 정부는 기존 60대까지 권고했던 4차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에게도 4차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재유행에 따른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실제 50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리 제한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게 있을까 봐 참으로 걱정.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하다면은 저는 4차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백신 부작용입니다. 3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한 번 알았고 그래서 굳이 4차까지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는 몰랐었는데 주위에 그 부작용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차는 저는 별로 안 맞고 싶어요. 50대까지 4차 접종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재유행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위중증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고 밝혔지만 기존 접종 대상인 60대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률은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각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어떻게든 하고 보고서는 해야지. 당해도 당하고 병 오는 것도 그래도 주사 맞고 나면 좀 약하게 올 거 아니에요. 약하게. 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4차를 접종한 친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런데 3차까지는 괜찮았었는데 4차에서는 조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금방 그렇게 4차를 하니까 그 코로나 그 약이 조금 오버돼서 그런지 어째. 특히 향후 4차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다수 시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제 코로나를 저희가 한 2년 정도 겪었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강요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고 이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맞고 싶은 사람은 맞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제 안 맞는 걸 추천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지난 2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잦은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시민들과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백신 접종만 확대한다는 것도 완전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종도 접종대로 확대를 하되 과학적으로 좀 그거를 따져가지고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숙제신 것 같죠.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공석이던 더불어민주당 원주 갑 지역위원장에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위원장에 박상진 전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권리당원 선거인단 100% ARS 경선을 통해 이같이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위원회를 제외한 7곳의 지역위원장을 확정하고 각 지역 대의원 대회를 통해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민선 8기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인수위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출범한 인수위는 시정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슬로건과 7대 시정 목표, 70개의 핵심 과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19일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핵심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활동 백서를 육동한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폭염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열지도를 제작합니다. 시는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해 다음 달까지 열지도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지역의 자료가 우선 정리되며 춘천시 생활안내 지도에 실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제작된 열지도를 그늘막을 비롯한 폭염 대비 시설물 설치와 가로수 및 생태공원 조성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동서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해 일부 노선에 대한 교량화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속초정거장과 진입 구간은 흙을 쌓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어 토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도심지 단절과 설악산 조망을 저해야 하는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속초시는 속초정거장과 진입 구간을 교량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조기 완공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이 정선의 주요 관광지를 가상현실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상유제, 아라리공원, 아라리촌, 정선역 등을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방문할 수 있고 약초시장상과 정선 아리랑시장 등을 360도 가상현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서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 입장을 희망하는 시민은 앱과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린 뱀장어 3만 마리를 도내 6개 시군에 방류합니다. 19일 원주 섬강과 홍천, 홍천강을 시작으로 영월, 평창, 고성, 인제에 각각 5천 마리씩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자원센터는 이번 뱀장어 방류 사업 이후에도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